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노랑, 나물, 배, 게스트 찐노랑입니다. 저희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8월 달에는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서 방송을 진행해보고 있고요. 오늘 오신 찐노랑 씨, 찐노랑 씨는 저번에 작은 아씨들에서 맞습니다. 두부 씨랑 같이 녹음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저는 작은 아씨들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랬나요? 오늘 같이 얘기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주를 즐겁게 한 것들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찐노랑 씨. 최근에 배 씨랑 저희가 비건 팝업 식당 하는 거를 좀 두 번 갔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게 급작스럽게 그냥 메뉴를 보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이제 저는 외식을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잘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가서 먹는데 뭔가 비건 식당들은 뭔가 어쩔 수 없이 메뉴가 좀 창의적이에요.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고 항상 되게 만족스러운 맛?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거의 막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창의적이고 깔끔하고 맛있고 요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팝업 식당을 많이 하고 이제 새로운 메뉴들을 많이 또 해주시니까 그게 저를 기쁘게 하네요. 메뉴를 보고 안 갈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메뉴였나요? 비건 메뉴들이 애초에 비건인 음식들도 당연히 많이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논비건 음식들을 좀 비건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먹었던 것들은 이제 라멘인데 라멘은 보통 이제 고기나 육수를 낼 때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채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간장 라멘 그런 거나 팬케이크인데 약간 홍콩식이어가지고 안에 크림이랑 망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고요. 무슨 닭볶음탕도 약간 비건 버전으로 해서 이제 콩단백이라고 약간 고기의 질감으로 만든 이제 콩을 재료로 해서 고기의 질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질감 표현이 너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고 진짜 양념 밥 비벼 먹으면 이제 뚝딱 이런 거여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 배고파. 그럼 노랑 씨는? 저는 이번 주에 신상호 감독님의 영화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두 편을 봤거든요.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라는 영화랑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라는 영화인데 저는 약간 한국 옛날 영화, 이게 58년도, 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 보고는 싶은데 약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제가 편견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꺼려 하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어느 여대생의 고백은 어떤 되게 가난한 여대생이 막 성추행을 되게 많이 당해요. 남자들이 막 보기만 하면 성추행을 하려고 달려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가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찌 이제
변호사가 돼서 살인을 저지른 가난한 여성을 변호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변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고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는 여기서 막 어떤 여성이 낙태를 고민하고 그리고 뭐 어떤 여성은 불임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그 두 여성이 연대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이런 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나무 씨는 저는 어제 이대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냥 차만 마셨는데 엄청 계속 스콘 굽는 냄새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바로 구워주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저트를 주문할 때마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났다가 또 안 났다가 다시 또 나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빵 굽는 냄새를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유혹적이어서 집에 갈 때 포장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냄새와 맛이 일치했어요. 그게 되게 드물잖아요. 원래 그죠. 냄새가 되게 사람의 어떤 이데아를 한껏 끌어올리는데 이데아에 대한 뭐 그런 거 기대감을. 근데 맛은 그거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는 뭐 그거가 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였어가지고 정말 간만에 만족했습니다. 스콘집 어딘가요? 그 이대 티앙팡이라는 홍차집인데 저는 처음 가봤는데 되게 원래 사람도 많고 원래 인기 있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스콘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렇게 계속 냄새로만 맡다가 성공했습니다. 배 씨는 한 주를 즐겁게 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저는 드디어 어제부로 교환학생 학점 인정을 끝냈어요. 그래서 학교 포탈까지 딱 떠서 이제 졸업까지 3학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지난한 여정을 어제 마쳤는데 학교에 진짜 더울 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 6번? 6번은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막 사인 받고 서류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고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고 아무튼 그런 걸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학교에 혼자 가서 걸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여름이 됐는데도 뭔가 저는 여름이 아직 안 왔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계절이 바뀌는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밖에 그냥 더워지고 비 오고 초록색 나무가 있고 그런 감상만 있을 뿐이지 제가 막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잘 없었는데 근데 어제 좀 걷고 그냥 학교 옥상에서 멍 때리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큰 일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을 제가 그 안에서 좀 걷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서 되게 저는 살맛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진짜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갑자기 생각난 거. 그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나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평생교육원 아시죠? 네. 근데 거기에 재학생을 위한 수업이 있대요. 근데 거기 수업 목록을 그냥 봤는데 왜냐면 제가 매일 읽는 게 취미여서 매일을 되게 잘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K-pop 음악을 만드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K-pop 음악을 만드는데 처음 음악을 만들고 편곡하고 프로듀싱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하는 그런 과정의 수업인 거죠. 그래서 그걸 꼭 다음 학기에 같이 들으려고요. 그래서 제 K-pop 음악을
한 곡 만들려고요. 뒷방 상영관에서 틀어볼 수 있을까요? 뭐. 생각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항상 하는 홍보를 해볼게요. 뒷방 상영관은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고 팟빵 앱과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혹은 100_2_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와 영화마다 좋아하는 장면, 같이 보고 싶은 장면 같은 것들 아토믹 씨가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싶은 영화 등등 그런 것이 있으시면은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에스크드 통해서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또 저희 메일도 있는데요. 100_2_ 시네마 하고 @ 네이버 메일이니까 조금 더 긴 사연 보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메일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팟빵 저희 페이지에서 방송 소개란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팟빵도 그렇고 인스타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지속하는 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뒷방 상영관 오늘 이야기해볼 108번째 영화는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네, 이 영화는 찐노랑 씨가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골라주시게 되셨나요? 제가 일단 저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저는 이제 8월에 졸업을 앞두고 학교 졸업을 앞두고 반년 정도를 이제 백수로 열심히 백수 생활을 해왔는데요. 약간 그런 처지랄까에 있으면서 좀 반강제로 나한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게 되게 뭔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좀 주인공이 자신이 좀 몰두하던 혹은 뭐 생계로 무슨 일을 하던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약간 뭔가 어떤 공백기를 맞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이 그런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개인적인 이유랑 겹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후보로 얘기 드렸던 영화들도 뭐 아워바디, 모라토리움기에 다마코 그런 영화도 있고요. 뭐 안경이나 내일을 위한 시간 이런 영화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이 영화가 반응이 좋았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노랑 씨도 아마 저희가 200회 2주년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약간 좋아하는 영화로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영화가, 웃긴 영화가 요즘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김영민 배우 얘기를 우리가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나무 씨가 부부의 세계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드라마 보진 않는데 김영민 배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꼭 보라고 이 영화 보면은 김영민 배우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날 얘기하는 당일에 나무 씨가 이 영화 보고 오셨었죠. 아, 맞아요. 저희가 영화를 이제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선정하는 회의를 하는 당일날 제가 네, 마음을 좀 저도 가볍게 하고 리프레시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얘기해주신 영화들이 다
대체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다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영화들이었고요. 그러면 일단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김초희 감독님이라고 좀 신인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고요. 단편으로는 겨울의 피아니스트, 우리 순이, 산나물 처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산나물 처녀가 저는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윤여정 배우가 여기에도 나오시는데 미지의 행성에서 온 씩씩한 70세 노처녀 순심이 짝을 찾아 지구로 날아온다. 뭐 이런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단편전 이제 감독님 보통 조금 인기를 얻으시면 단편전 같은 거 하는데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신 정보가 있을까요? 이 영화가 사실 뭐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도 좀 담겨 있는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독님이 영화 제작자 출신이시고 홍상수 감독 영화 많이 제작하셨다고 맞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화 보면서도 약간 홍상수 감독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지감독에 대한 지감독의 레퍼런스가 홍상수 감독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이었네요. 그리고 약간 이건 TMI인데 제가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감독님이 타투가 있으신데 그 수전 선택의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해석에 반대한다 Against Interpretation이라고 그 팔에다가 타투를 하셨다고. 멋있죠? 멋있다. 타투. 감독님 인터뷰를 들으니까 되게 실제 찬실이 모델이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말투도 되게 비슷하시고 성격도 엄청 유쾌하신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강말금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강말금 배우님은 생각보다 좀 차분하시고 그 감독님이 오히려 너무 그냥 이찬실 이찬실보다 더 이찬실 같은 맞아. 그래서 그리고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오디오가 막 겹친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말투도 좀 비슷하고. 맞아요. 저도 그 영혼의 노숙자에 나오신 거 저도 들었었는데 근데 감독님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진지한 얘기,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신대요. 본인은 그렇게 진지한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더 유쾌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나? 찬실이는 복도 많지도 되게 유쾌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 뭔가 진지한 고민들이 다 담겨 있고 그걸 뭔가 잘 풀어내려고 한 고민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영화라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강말금 배우 인터뷰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찬실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위기에 맞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만 집중하면 되게 진지하고 좀 무거운 연기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강말금 배우도 좀 그런 식으로 처음엔 생각했다가 감독님이 귀엽게 연기하라는 디렉팅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진지한 고민과 귀엽게라는 디렉팅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이제 강말금 배우가 이찬실 역할로 이제 주인공 역할로 나오고요. 강말금 배우는 좀 늦게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30살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냥 회사원으로 다니시다가 30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연극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82년생 김도영 감독님인데 이제 그분이 단편 영화 자유 연기라는 단편 영화를 찍으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셔서 약간 거기서도 연극인인데 경력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잠깐 단절돼서 그것 때문에 육아의 고충도 있고 경력 단절의 고충도 있고 그런 임무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어제 봤는데 마지막 부분쯤에 갈매기 대사를 읊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엄청 진짜 인상적이어가지고 갈매기면 그 체오프의 네, 희곡 네. 자유 연기 김도영 감독 네, 그 김초희 감독님도 정동진 독립영화제 거기서 이 영화를 보시고 이 배우를 알게 되셔서 계속 기억에 남아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유 연기 이 뭐랄까 포스터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우님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이게 찬실이 느낌이랑 좀 되게 달라서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인데 궁금해지네요. 전 그냥 자랑인데 얼마 전에 강말금 배우님이 나오는 연극을 봤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참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판 123 M21인가? 이런 거였거든요. 약간 실험적인 극이었는데 그냥 생활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활 연기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진짜 리얼한 그런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그냥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밥을 먹는 내용이에요. 가장 연극적이지 않은 순간을 약간 연극으로 표현하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극이었는데 밥을 이렇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혼자 밥 먹을 때 뭐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멍 때리면서 밥만 먹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연기 되게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봤어요. 지금 네이버 예약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여러 배우님들이 나오는데 이제 끝났어요. 진짜요? 강말금 배우님 회차는 끝났어요. 와 근데 나 그 와중에 제목 정확하게 말했네. 진짜. 여기 더줌 아트센터에서 지금 8월 8일하고 9일에 2개가 남아있는데 어머 아쉽네요. 부럽다 진짜. 그게 확실히 그 연극 무대에서 보면은 배우들이 다르죠. 다르게 존재감이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전 또 연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이 배우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있나요? 그 아코디언 직접 연주하시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자유 연기에도 아코디언 연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다. 배우님이 실제로 그냥 연주를 할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고. 그래서 집시의 시간에 나오는 곡이랑 아비정전에 나오는 곡 같은 거 연습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말금 배우님의 특기가 그거니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또 배우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시나리오가 원래 사투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이 믿을 수 없어. 배우를 그냥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 배우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연기를 보고 너무 이 사람은 찬실을 위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딩도 안 하고 캐스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까봐. 찬실이는 강말금 배우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부산 출신이고 사투리를 쓰신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예 사투리로 다 바꾸시고 또 강말금 배우가 아코디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반영해서 영화에서도 그 아코디언 연주하는 장면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게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이 뭐 정말 모든 걸 통제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다 장인 정신. 꽉 짜야 놓는 그런 영화들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저는 그 영화 바깥의 현실이 이렇게 영화 속으로 다 묻어나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다른 배우들도 사실 다 너무 저는 좋거든요. 뭐 배우람 배우도 있고 윤승아 배우, 윤여정 배우, 김영민 배우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배우람 배우의 단편 영화 중에 찔리는 이야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불편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체가 찔리는 거랑 마음이 찔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제목이 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여기서 이 배우님 연기도 되게 인상적이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찔리는 그런 이미지? 약간 그런 이미지로. 얼굴을 보면 뭔가 마음이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건 잘 건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 영화도 되게 재미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는 그 영화로 되게 인상 깊게 있었는데 이 찬실이에서 영희 씨의 이미지랑은 또 되게 달라서 저는 영희 씨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지금은 되게 또 좋은 이미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 단역 같은 걸로도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시트의 조정석 배우의 사촌 동생으로 출연해서 좀 많이 알려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많은 영화에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민 배우는 여기서 되게 뭐 다 중요하지만 예전에 그 나물 씨가 우리 버스터키튼 녹음할 때였는데 맞아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셨었고 뭐 요즘 부부의 세계에도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동안인 거랑 홍콩 배우 느낌 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감독님도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뭐 자기가 홍콩 배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 이런 거 김영민 배우가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보시고 섭외했다고. 저희가 또 다 김영민 배우가 라스에 나와서 좋아 그 영상을 진짜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다 같이 본 상태여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 우연히 보게 약간 박막래 할머니가 웃음 참기 챌린지 하는 영상을 보다가 그게 있는 거예요. 김영민 배우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연관으로 찾아서 들어갔더니 있어가지고. 박막래 할머니는 참고로 하나도 안 웃기다고 그 영상. 정말요? 박막래 할머니 그때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 영상은 안 웃는 챌린지였거든요. 안 웃어야 이기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도 안 웃기다고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하시는 그런 영상인데 전 그 영상이 요즘 저를 기쁘게 해요. 좋네요. 김영민 배우에 대해서 또 뭐 정보 있나요? 이제 좀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아니 저는 윤승아 배우도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윤승아 배우가 좋은지 소피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발연기 하는 여배우라는 뭔가 이미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되게 웃기면서도 너그럽게 그러니까 그 발연기에 대해 너그러운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너그럽달까? 저는 이 영화 보고 되게 반성을 했어요. 발연기라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여배우들에 대해서 뭔가 연기를 못한다라는 편견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윤승아 배우를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색한 느낌이 든다고 저는 계속 느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그걸 이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그냥 연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는 역할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주는 대본들이 해석된 캐릭터들이 뭔가 물론 연기 실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맞아. 또 디렉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감독님이 어떻게 지시하시느냐에 따라서도 배우의 연기가 또 많이 바뀌니까. 맞아. 좀 용기 있지 않아요? 뭔가 그런 좀 정면 돌파한 느낌도 들고. 인정하고. 사실 일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을 어떻게 다 잘해? 맞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발연기도 저도 뭐 발연기 배우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직업인데 직업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직업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맞네요. 혹시 뭐 트리비아 같은 거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영화를 찍으면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영화 프로듀서 찬실이는 지감독이 영화고사 뒤풀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직업도 돈도 집도 없는 상태로 산동네 복실 할머니의 댁에 새들어 살게 된 찬실이는 망연자실해서 영화를 계속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친한 여배우 소피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도맡으면서 이제 임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피의 집에서 소피의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으로 부업을 뛰고 있는 단편 영화 감독 영희를 만나서 자신의 힘든 처지를 잊게 만들 만한 로맨틱한 떨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 일만 하고 살았을 거라고 한탄을 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흔들리는 40살 찬실이지만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던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찬실이를 독려해주는 여러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피, 영희, 복실할머니, 그리고 홍콩 영화의 스타 장국영까지. 그래서 이제 찬실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에 대해서 감독님이 다 의미를 담아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하고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먼저 찬실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은 감독님이 이 찬실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찬이 빛날 찬에 실은 열매의 실인데 스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실이가 결실을 맺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런 결실을 맺는 내용? 뭔가 꽉 찬 열매로서 결실을 맺는 내용은 딱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결실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찬실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가 시작이 다시 되니까 그게 이 영화랑 다시 연결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뭔가 찬실 캐릭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독님이 프로듀서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돌이켜 보니까 직업을 잃고 나니까 뭐 나한테 좀 남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열매처럼 결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찬실이라는 이름을 부가 자기의 어떤 그 40살에 직업을 잃었을 때 그 처지에 찬실이란 이름을 부과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결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화라고 느꼈어요. 이 영화가
배경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겨울이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 겨울인 이유는 뭐 그냥 겨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실이가 잠시 뭔가 멈춤의 시간 같은 걸 가지는 이야기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겨울 다음엔 봄이 오니까 그리고 여름, 가을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냥 저의 세계관 같은 건데 근데 이 영화를 볼 때도 좀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걸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찬실이가 결국엔 뭔가를 맺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피라는 캐릭터도 영화에서 이름 소개가 나오죠. 근심소의 PRP. 저는 영어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죠. 한자 이름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는데. 근심을 피한다. 근데 소피가 영어 이름으로 해도 약간 지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피가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게. 그리고 뭔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만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에도 소피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소피를 볼 때도 되게 저게 진짜 지혜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네 그렇네요. 그냥. 뭐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고 고민보다는 행동을 하고 뭔가 계속 많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소피라는 여배우가. 그러니까 배우다.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고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려 해도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소피라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 행위에 집중하지 않아도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이고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체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생각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잘 굴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 분들을. 그렇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고민의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걱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쓸데없는 편견이고 참견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아. 굳이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거에 휩싸여서 사는 편인데 그래서 소피를 볼 때 더 오히려 좀 그냥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 씨가 있는데요. 영희 씨 이름은 진짜 영에서 온 거라고. 젊을 영. 젊을 영. 영할영.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찬실이가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았나?
사투리 어떻게 하는지 살았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 속의 김영이라는 캐릭터는 30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회한을 담은 캐릭터 그리고 영화에서 찬실이가 영희를 이제 좀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그런 모습을 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영. 네. 영희 캐릭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도. 되게. 저는 영희가 그래도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되게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해준 사람에게 당신을 좋아하지만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되게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먼저 또 연락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닌데 그래도 잘 지내고 싶다. 근데 뭔가 이런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도망가고나 아니면 그냥 어장으로 그냥 내버려두게 오해하도록 계속 만드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삐그덕거림이나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을 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막 좀 종종 극단적으로 그냥 아예 어떤 사람을 안 봐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을 지워버린다던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 그 좀 노력해서 이어가려고 해보는 거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캐릭터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 복실할머니도 얘기를 할까요? 복실할머니라는 이름은 그 복이라는 의미가 할머니가 여태까지 삶을 계속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에 복이 있다는 의미로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네. 그냥 할머니라고 나오긴 하는데 근데 좀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찬실이에게 복이라는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고 그럼 요거는 요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봐보고 싶은 다시 봐보고 싶은 장면들 꼽아가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영화 처음에 찬실이가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할 때 그 엄청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서 잠깐 쉬어가자 하고 찬실이가 짐을 내려놓고 하는 말과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아, 망했다. 진짜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그 장면으로 좀 그러니까 원래 처음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고 감독님이 쓰러지는 장면이지만 크레딧이 나오고 제목 나오고 그 제목 다음 장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으로 시작한 게 너무 좋았어요. 망했다는 말로 딱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망한 건 아닌데 근데 망한 거죠. 약간 이 영화는 진짜 해석에 반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한다. 뭔가 뉘앙스나 그 타이밍 같은 게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걸 뭔가 해석하려고 하면 그 즐거움은 떨어지고 또 뭔가 정확하게 해석할 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게 생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해석이 있고 그게 완전하다고 하는 말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하고 자유롭게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택이 어떤 말을 많이 했겠죠. 해석에 반대한다. 그쵸.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도 안 읽어봤어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저 첫 장면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게 감독이 되게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가 뭐 원래도 있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단편적인 장면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좀 과하게 마셔서 어쩌면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약간 심장마비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쓰러지는데 그게 엄청 되게 막 긴박한 음악이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막 나오면서 근데 그런 뭔가 갑자기 줌인을 쑥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믹하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영화가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시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편집과 그런 연출로서 무게를 조금 덜어낸 건가? 이걸 웃기게 봐야 되는 건가? 어떤 상징적인 죽음인가? 처음엔 되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가벼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영화의 톤 자체를 조금 좀 가볍게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그 연기를 유쾌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지한 이야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영화의 톤에 맞춰서 그렇게 했구나 싶었던 게 이제 중간에 또 그 장면이 좀 전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영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찬실이가 좀 모종의 책임감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있고 좀 잔잔하게 어떻게 좀 트라우마틱한 그런 어떤 죽음을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 안 좋은 방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죽음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감독을 되게 혹시 조롱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일하고 싶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감독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슬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그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은 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감독의 죽음이라는 게 찬실이가 실직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독의 죽은 것도 슬프고 실직한 것도 슬프고 아무튼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영화가 어찌 보면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담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뭔가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 이후의 일을 담은 영화니까 뭔가 너무 무겁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표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게 그렇게 지나가고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좀 조금씩 영화에 계속 깔려 있고 지감독의 죽음이 그리고 뭐 저는 마지막에 가서 찬실이가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또 지감독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의미가 이렇게 나한테 확 와닿지 않고 그냥 다른 일들로 바쁘고 이 사건을 뭔가 처리해야 되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좀 나중에 지난 후에 그 사건의 여파들이랑 같이 뭔가 훅 하고 와서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내가 감정을 앓는다던가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그 좀 영화를 후반부에 가면서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뭔가 영화에서 비장하게 다루진 않지만 그 분위기가 계속 영화에서 지속이 되고 찬실도 계속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작 부분이 장송곡이잖아요. 그래서 장송곡이라서 심상치 않은데 약간 이랬는데 바로 딱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확실히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영화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좀 많이 다뤄지진 않은 것 같다는 주인공의 직업으로서 프로듀서인 경우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듀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감독이 죽어야 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빨리 그게 앞부분에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왜냐면 영화가 중심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화 프로듀서라는 직업은 돈도 관리해야 되고 뭐 그 찬실이가 말했듯이 사람도 모아야 되고 정말 여러 방면에 다 관여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작품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약간 전 감독이 표상을 하고 있는 게 영화 자체라고 영화 작품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부를 관리하는 게 찬실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약간 그런 찬실이는 자기가 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주변의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주변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면 약간 지감독을 삭제하면서 그 공백을 자기가 스스로 메울 수 있는 찬실이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찬실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오지 아스지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감독님도 프랑스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오지 아스지로 전공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 크레딧에서 되게 오즈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비율이랑 그리고 약간 직물 같은 그 배경을 사용하는 게 저도 그렇게 딱 느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배율이 이렇게 싹 바뀌는데 그 극장의 커튼이 샤라락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연출이 돼가지고 되게 영화가 시작하는구나 약간 이런 설렘이 극장에서 봤는데 되게 이렇게 확 갑자기 넓어지니까 그 커튼이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나서 엄청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시각적 쾌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죽음 장면에서도 또 뭔가 말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첫 장면에서 그래서 뭔가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도입부의 역할을 잘 영화 기법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흥미롭게 봤던 게 지감독 사망 장면이 2번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2번이 묘하게 좀 달라요. 그게 조금씩 상황이나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사건의 진실을 보여준다기보다 뭔가 찬실의 기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또 다음 장면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찬실이가 그 소피네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니까 이제 장을 보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또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음성으로 깔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찬실이가 어떤 공원에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좀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희망가라는 노래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이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이 장면이 약간 저녁 무렵의 빛 같은 게 되게 좋았고, 이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빛이 진짜 아름다운데, 아침의 빛, 저녁의 빛, 낮의 빛, 밤의 빛 이런 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저녁 무렵의 빛이 되게 예쁘고, 하늘도 되게 뭔가 겨울의 저녁 하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장을 보는 되게 무심한 그런 장면인데, 뭔가 한가롭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왠지 좀 슬퍼질 것 같기도 한 그런 순간의, 분위기?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도 되게 좋았고, 뭐, 이제. 찬실이 보거라. 뭐, 과거의 사건을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출신, 사실 아버지는 지감독 영화 별로 뭐 좋지 않았다, 잠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희망가라는 노래도 제가 되게 예전부터 좋아하던 노래라서 제가 어릴 때 야인시대에서 신마적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서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찾아보면 되게 이 영화랑 잘 맞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래 되게 야인시대에서도 어울리고 여기서도 되게 어울리네요. 맞아요. 느낌이 뭔가 엄청 다른데 야인시대에서는 약간 그 야인의 그리고 뭔가 야인의 풍모.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시대는 정말 풍진 세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맞아. 시대여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 또 붙으니까 또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그 노랑 씨가 시래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찬실이가 이 할머니 집에 처음 오는 날 할머니가 시래기를 걸고 계세요. 마당 한 구석에 그늘에 걸고 계신데 그 마당이 잠깐 나오면서 시래기가 점점 말라가는 게 보이고 영화 후반부가 되면 시래기가 꽤 이제 말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그냥 뭔가 디테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저는 뭔가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걸 영화에 담을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아까 말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걸 영화에 담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또 비슷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이제 겨울이 돼서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그 바깥에 있는 화분이 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얼어서 죽어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밖에 놔두고 좀 살 가망이 있어 보이는 애를 찬실이랑 같이 방 안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실이가 얘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진짜로 걔가 살아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게 있는 영화들이 너무 좋아요. 맞아. 아니 찬실이의 대사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잘한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그 사투리의 억양이 저한테는 엄청 좋게 들려가지고 영화에서 맞아.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인토네이션이 사람마다도 다르고 또 사투리마다 또 다르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이 영화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그 꽃이 다시 피는 거를 보고 할머니가 또 시를 쓰시잖아요. 그 꽃을 보고. 시 쓰는 장면 이야기해볼까요?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한글 교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한글을 이제 배우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찬실이가 간혹 이렇게 숙제를 도와주곤 하는데 그날은 시를 쓰는 게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떻게 쓰나 이랬는데 이제 찬실이가 그때 하는 대사들이 다 되게 좋은데 그냥 아무캐나 쓰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이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는데 그거를 보고 찬실이 엄청 우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네, 거기에서 저도 같이 울고 이 장면에서 제가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이 죽음의 무게가 결코 가벼웠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따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각자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공유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복합적인 뭔가 좀 슬픔이 되게 저도 그냥 되게 어떤 그 감정 그 자체로 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받침을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복실 할머니가 받침이 다 빠진 채로 그 시를 쓰셨는데 그걸 보고 찬실이가 아 이게 뭐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이러면서 우는데 너무 그 대사도 너무 좋고 진짜 눈물 버튼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쓸 때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막 그럼 뭐 한 줄만 써도 되나? 막 이랬더니 아무거나 써도 된다 했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안 했다. 이렇게 딱 말하는데 너무 찬실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그 살아온 흔적이 느껴지고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뭔가 막 엄청 과도하게 싹싹하거나 서글서글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든지 그냥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묻어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 좋다.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영화 전반에 걸쳐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내가 명언을 내뱉어야지? 이건 절대 아닌데 진짜 무게감이 확확 느껴져서 막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전 할머니가 한 대사 중에서도 그 콩나물 따듬는 장면에서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나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데 대신 애써서 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 말이랑 그리고 찬실이가 그러면 오늘은 콩나물 따듬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알면 됐어. 맞아. 그게 찬실이랑 따듬어서 더 좋다는 그걸 알아줘서 좋다는 저는 뭔가 그런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맞아. 그러면 장국영이랑 같이 운동하는 장면 얘기해볼까요? 장국영 나오는 장면 다 좋아하는데요. 아까 저 이름 얘기할 때 장국영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장국영이 너무 장국영이어서 저는 장국영 씨의 그 실제 장국영 씨의 얼굴도 잘 모르고 영화도 본 적이 없긴 한데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은 그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 장면인데 장국영이 아비정전에 나왔던 그 흰 뭐 난닝구의 흰 바지 반바지를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차림으로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춥게 귀신으로 나오는데 나름 귀신의 그 컨셉에 맞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흰 소복 입은 귀신이. 근데 귀신이라 안 춥다고 말하면서 오들오들 막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실이가 첫 만남 때 막 깜짝 놀라서 막 그
옷 좀 입고 다니라고. 아, 나중에요 이러고 운동할 때 다시 만났는데 오늘은 옷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런데 그 대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말투랑 그 김영민 배우가 되게 연극적으로 말한다고 해야 되나?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약간 그런 좀 과장된 어투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등장해서 이제 운동기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많잖아요. 마주보고. 같이 마주보고 하면서 굿모닝 이런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 영화에 그렇게 약간 뉘앙스라든지 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많은데 소피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그 배우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찬실이한테 자기가 발연기 하는 배우라는 말을 네티즌한테 들어서 슬프다고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프랑스어 선생님인 김영 씨가 오는데 수업에서 그 수업 내용이 프랑스어로 나는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는 말이 나는 연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이게 한글로 자막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영 씨가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유쾌하게 이 내용을 다루는 게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진짜 그 내용이 오는 건데 이게 프랑스어를 한번 건너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게 맞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또 찬실이가 와서 이제 같이 소피가 회식 같은 걸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불을 먹고 싶다고 해요. 찬시가 개불? 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뭐 해라 이러거든요. 개불? 이게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너무 웃겨 진짜. 영화에서 그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장국영 배우가 나오는 장면들이 어찌 보면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골똘하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조금씩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깊이가 진짜 내 속으로 계속 파고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계속 연결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전에 생각했던 내용이랑 살아보면서 생각이 되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배 씨의 말에 완전 동감을 하는데 근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천실이가 그냥 남자나 만나서 연애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피도 그냥 이럴 때 심란할 때 그냥 연애나 하면 시간이 잘 지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깊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져야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너무 침잠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연애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약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반대로 좀 더 가볍게 이렇게 기억해야지 이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희를 진짜로 뭔가 막 엄청나게 물론 인간적인 호감은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데
그 점을 저는 영화가 짚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찬실이가 깊이 생각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산만하게 막 우회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의 과정들을 겪는데 또 엄청나게 정확한 부분들이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사랑을 해서 이 아픔을 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영화들에서 뭐 내가 위기일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고 근데 그게 뭐 나쁜 방법이라거나 틀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좀 관성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찬실이가 진짜로 원한 거는 사실 연애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그 점을 엄청 콕 집어줬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나물이랑 엄청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인물 자체가 어떤 그거 그냥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김영의 존재가 아까처럼 뭐 젊은 날에 뭐 영화를 하는 어떤 사람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 우회로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찬실이는 영화도 영화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고민에 마주한 상태에서 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는 존재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복해진다고 장국영도 말을 하는데 이제 그냥 확 연애나 해버릴까? 그러니까 말이 다 그렇잖아요. 연애나 해버릴까? 남자나 만나버릴까? 근데 그런 건 사실 진짜 원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떤 그 일에 닿기 위해서 좀 우회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직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냥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주 보자. 그냥 이런 결론을 좀 낸 게 있었어서 그런 뭔가 저의 생각과 조금 겹치면서 그래서 그냥 찬실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그냥 그거를 좀 강조해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뭔가 우회의 과정이라고 말하면은 그게 뭔가 직진하는 것보다 덜한 것? 그런 것처럼 뭔가 위계가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시간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회를 하면서 답을 찾게 될 수도 있고 우회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우회를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얻게 된 깨달음인 거겠죠. 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찬실이가 상상 속에서 영희 씨를 좀 끌어안으면서 나 위로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찬실이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거나 외로워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뒤에 나오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위로가 계속 찬실이에게 찾아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우정에 대한 영화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논란 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그 논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게 이제 두 사람이 좀 찬실이가 되게 심란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제 술집에 바처럼 앉아 있으니까
찬실이가 먼저 오즈 야스지로 영화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영희 씨가 좀 약간 시큰둥하게 네, 뭐 좋죠. 저도 봤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요즘 재밌는 영화가 좋아서 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좋아한다 이러니까 찬실이가 진짜 깜짝 놀라서 놀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실이는 계속 그거에 꽂혀가지고 내가 영희 씨를 되게 좋게 봤는데 사실은 놀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에 약간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같이 공원에 가자고 영희 씨가 같이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찬실이가 약간 장난기 섞인 말로 크리스토퍼 놀란 좋아하는 사람은 가도 뭐 별거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영희 씨가 그건 제 취향입니다. 영화 하나로 왜 저를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꼭 집어서 또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찬실이가 뭔가 전곡을 찔린 건데 되게 막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걸어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논란 좋아해도 괜찮지. 이러면 안 돼.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취향에 위계가 없다고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말을 하지만 뭔가 우아한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고매한 취향이라는 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찬실이도 자기랑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판단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영화 하나로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을 좋아한다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로 자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판단 분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동생은 논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무슨 영화 보고 와서 그 영화 진짜 좋다고 막 이랬는데 동생이 막 그 영화 별로던데? 막 이랬는데 다음날 와서 걔가 막 인터스텔라 너무 좋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거 진짜 별로던데? 막 서로 나블 씨가 앞에 말한 그 영화는 뭐예요? 앞에 말한 영화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근데 약간 예술 영화 이런 거였나요? 예술 영화는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약간 아마 혹성 탈출 3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진짜 감정의 파고가 엄청난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정말 그런데 그거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몰입을 못했단 말이야. 그건 인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가 유인원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계속 디스를 했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참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게 약간 홍콩 영화 좋아하는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이자카야 씬에서 영희가 저 젊었을 때 홍콩 영화도 좋아했었어요 라고 했나? 찬씨가 그 말을 했었나? 영희가 홍콩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홍콩 영화도 좋아한다고 하고 찬실이가 저도 예전에 홍콩 영화 좋아했었다. 네. 근데 그 말을 할 때 말투가 약간 좀 씁쓸한 얼굴로 홍콩 영화 좋아했었는데 뭐 약간 그러니까 그 홍콩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담긴 말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감독님 인터뷰에서 좀 말한 내용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 게 홍콩 영화를 감독님이 좋아하셨다가 그 영화에서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깊이 생각을 던져줄 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으로 좀 멀리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홍콩 영화 얘기할 때 아까 노랑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데 부정하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영화를 처음 사랑하게 된 계기라는 건 되게 자신한테 큰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찬실이도 장국영이 아마 처음으로 영화를 사랑하게 된 계기인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 근데 감독님의 그런 맞아요, 경험인데, 감독님의. 근데 그런 게 영화에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국영이 어쩌면 찬실이가 영화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되게 슬퍼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정령, 요정 그런 존재인데, 어찌 보면 근데 그런 존재를 장국영으로 두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 일단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약간 숨어서 좋아하는 영화나 배우나 아니면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팝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K-팝이 너무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노력들 그런 걸 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평가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런 거에 제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국영 캐릭터가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요즘 하는 생각이 요즘은 그 창작물도 많지만 창작물에 대한 평가들도 너무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마주치게 되고 평가를 먼저 만나고 창작물을 보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거 평가들로 인해서 그게 뭔가 굴절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닿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랑 내가 그 창작물을 만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영화나 어떤 창작물이 관객,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걸 매개하는 수도 있지만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뭔가 그런 편견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아서 이게 이런 건 알지만 난 이런 점을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를 깔고 말을 하게 되는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 게 어떨 좀 싫다고 느껴질 때도 있긴 해요. 네. 그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되게 그냥 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전 그 분명함도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그걸 깨버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뭔가 그 분명함 속에 뭔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동시에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집중하면서 뭔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바뀌지 않나? 영원하지 않지만 그냥 그 상태에 있는 나에 집중하는 거? 근데 저도 진짜 똑같이 항상 의심하거든요. 좋아하다가도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났을 때 사실 그런 경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항상 이것도 뭔가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항상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마음껏 좋아하되 뭔가 항상 의심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더 들여다봤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좋음 같은 것들? 근데 내가 분명히 좋아할 만한 뭔가 그런 그래서 더 깊이 내 좋아함을 그냥 좋아함으로 두지 않고 그걸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드러나는 뭔가 그런 걸 느꼈을 때도 그 뭔가 다른 의미의 반성인데 의심이라기보다는 이거 약간 반성인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어서 영화 속에서 찬실이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가지고 있던 키노 잡지랑 비디오들을 한번 버리려고 내놓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가져오는데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 뭔가 나는 좋아해, 사랑해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는 행위에 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마지막쯤이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마지막 대목이고 이제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에 이제 그 정구가 나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소피와 그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이사를 도와주던 스탭들이랑 이제 영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정구가 나가가지고 정구 할머니한테 정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엄청 밝게 떠오른 달을 보고 약간 기도를 이렇게 서서 하고 있는데 그 장면부터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냥 다 같이 가자 이러고 이제 그 손전등을 이렇게 어두운 산길을 이렇게 뒤에서 찬실에 비춰주고 있는데 그 컴컴한 그 장면에 그 손전등이 되게 달빛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비추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만히 서서 찬실이가 달에게 소원을 비는데 그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손전등 빛이 찬실이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퍼지면서 찬실이 자체가 달이 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저 요즘에 되게 뭔가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소원을 빌고 싶다, 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찬실이가 말하는 것도 찬실이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무엇인지 뭔가 스스로 새기는 그런 되새기는 그런 뭔가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속에서 서술어를 제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찐노랑 씨는 서술어 없는 채로 그냥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마음을 담은 기도라고 한 게 저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저는 그 생일 케이크에서 초 불 때 기도하는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일인데 누군가의 생일인데 누군가의 생일인데 그 순간 되게 좋아하는데 찬실이는 뭔가 누군가한테 그걸 바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비추면서 그런 말을 되새기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까 말했던 찬실이 이름의 의미랑도 뭔가 가장 맞닿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시퀀스에서 소피랑 찬실이랑 둘이 같이 달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아름다운 걸 같이 보고 진짜 크다 예쁘다 이렇게
그걸 같이 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처음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뭔가 저 연시 분위기가 생각났어요, 사실. 내가 갔다 올게 이러다가 그냥 다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뭔가 약간 연시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그게 사실 한두 사람만 갔다 오면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사실 효율적인 거잖아요. 효율로 따지면 한두 사람만 갔다 오면 되는 일인데 근데 사실 같이 가는 거 자체가 그 생각하는 마음이랄까? 함께하는 마음 같은 게 엄청 느껴져서 저런 장면을 보네? 라는 이건 내가 연시에서 알고 있는 장면인데 저런 장면이 영화에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엔딩 장면 엄청 좋았는데 진짜 그 찐노랑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안에서 마지막에는 자기 안에서 그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영화관의 스크린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속에 있는 영사기의 빛이 이렇게 쏴져서 그 이미지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필름 소리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서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 소원? 되새김?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을 때 약간 요즘에 제가 더 염세적이라서 그런지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만 돼도 성공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세 개는 정말 같이 가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영화가 쫙 나오니까 그냥 그게 영화였구나 라는 약간 저 안에서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가치 평가로 이어진다기보다 그냥 진짜 그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영희한테 물어보잖아요. 찬실이가 영화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영희가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다른 것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영화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놓이는 같이 찬실이에 이입해서 그런지 찬실이처럼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었던 게 영화가 사실은 막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뭔가 삶의 한 부분이지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진짜 최고의 막 여기에 인생을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럴 만한 것인가라고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해본 사람이 또 그런 순간을 자기 의심 같은 걸 하는 순간을 또 찾아오고 그런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혹시 있지 않다면 되게 나물 씨가 자유 코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토스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유 코너에서는 나물 씨가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영화를 만드는 일에 곁에 있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 영화 속에서 또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영화를 우리가 향유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나물 씨가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뭐 아까 논란하고 오즈 야스지로로 데뷔된 것처럼 취향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천시린 프로듀서였으니까 직업이나 일로서 하는 영화가 있고 또 기억이나 추억으로서의 영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장구경 같은 초심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약간 삶으로서 영화가 삶이 되는 순간? 그런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되게 다양한 태도들이 있는데 영화가 이 영화는 뭔가 이거야 이렇게 하진 않고 되게 어긋난다거나 서로 뭔가 부딪히게 만든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도 보여서 되게 재미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영화에 부여하는 의미, 영화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어떠세요? 저 한참 되게 싫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영화 너무 싫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영화 싫다는 말을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는 좀 편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막 시네필은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왜 웃으세요? 아니 요즘은 또 시네필의 의미가 되게 달라져서 맞아요. 그렇긴 해요. 시네필들도 뭐가 시네필인지 모르겠다.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 시네21에서 요즘의 시네필 뭐 이런 기획 기사 같은 걸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네필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라디오를 듣고 정성균 씨가 추천한 영화를 봤던 그들이 시네필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뭔가 감독님도 예전 시네필 세대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공유되는 문화 같은 게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확신을 주기도 하는? 그냥 뭐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딱 태도나 취향 같은 게 좀 정해지는 면도 있고 이렇게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 세대는 조금 다 그렇게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럽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숭배하는 태도 같은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영화가 인생이 된다. 막 인생은 영화다. 막 이런 얘기. 그게 되게 뭐라고 하지? 그 중심에서 그 감정의 중심에서 생각하면 엄청 그게 와닿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절대 없는데 또 그 바깥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왜 그렇게 말해? 막 이런 느낌?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영화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크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든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취미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어서이고 삶에 대해 얘기해서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영화가 삶보다 클 수는 없다고 항상 그냥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은 삶이고 영화는 영화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영화가 그 라디오를 틀고 그 따님 방에서 라디오 가져와서 테이프 녹음된 거 트는 장면에서 이제 뭐 그 자기가 영화를 찬실이가 영화를 했던 계기인 집시의 시간에 대해 떠올리면서 이제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이제 장국영이랑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찬실이가 했던 말이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에요.
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 안에 영화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는데 뭔가 그냥 제가 그거를 이제 100% 와닿게 느끼진 못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하던 말 중에 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너무 두려울 때 생각하는 게 나는 길바닥에서 죽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 자신한테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고 어떤 뭔가 삶의 위계를 두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생각을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 저한테 영화는 뭔가 어떤 대단한 위계를 가진, 권위를 가진 그런 게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예술, 모든 창작물이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뭔가 관계 맺는 대상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받아들이고 나는 영화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와 관계 맺고 싶다고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에는 정말 배 씨가 말하신 것처럼인지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별 영화를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영화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집단의 사람들이 그게 연시인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게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건 사실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평행세계 중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 중에 어떤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인데 근데 이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나한테는 그게 필연이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한테는 그게 단 하나의 내 삶이고 그게 나의 삶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처음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해서 나도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게 저의 20대 초반과 지금까지도 그걸 형성해버려서 그냥 내 삶 안에 그렇게 좀 들어와 있어요. 좋네요. 좋다. 그러면 자유 코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이 영화가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봅시다. 저는 방금 한 말이랑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말했던 그 대사에서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다는 그 말을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긴 알 것 같은데 그냥 나 지금 당장은 이 말을 아마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는 게 뭔지 궁금해지는 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찐노랑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삶으로서의 영화라고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는 거가 뭔지 궁금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영화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영화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관계를 대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방식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약간 세계관 같은 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뭔가 아무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영화도 뭔가 이 영화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관계와 삶을 대하는 방식이 그냥 좋은 영화라서 이런 영화 만나면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아 이거 우리 자유 코너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뭔가 아무튼 그리고 그냥 저한테 필요한 영화 이 영화 뭔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나한테 필요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학기에 좀 약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 벗어나는 게 한 번에 그 안에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관계 맺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뭔가 점점 다른 상태로 천천히 바뀌는 그런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뭔가 그런 만남의 일종으로 저에겐 다가와서 되게 살고 싶다, 사는 게 뭐지 이런 걸 기억하게 해주는, 다시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고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찬실이와 다른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당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관계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연시에서 살면서 연시 안에 살면서 그 관계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다른 관계에 놓이면서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찬실이와 다른 인물들이 맺는 관계가 영화로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억할 수 있고 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녹음이 어땠는지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찐노랑 씨, 두 번째 녹음 어떠셨나요? 전 저번 녹음 때 제가 작은 아씨들을 진짜 지나치게 사랑해서 진짜 제가 듣긴 들어봤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항상 뭐 흥은 많지만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너무 흥분했더라고요. 막 미쳐가지고 막 약간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사실 평소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스트 초대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아까 노랑 씨가 그 좋아하는 것을 더 왜 좋아하는지 더 알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스스로 성찰한다? 약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냥
이런 시간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왜 더 좋아하는지 약간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는 너무 좋은데 그냥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찬실이 3월 초인가에 보고 너무 좋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깊이 생각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 다행이다, 좋다. 진짜. 아니 제가 녹음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이 영화 진짜 좋고, 약간 영화가 만약 사람이라면 이게 나는 완전히 나 같은 영화가 있고 나랑 좀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찬실이는 나는 아닌데 내가 되게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찬실이의 영향권을 벗어나니까 또 저로 돌아와서 거기 그 영화는 그러니까 어떤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영화는 아닌데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다시 저로 돌아가는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주변 분들이 다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찬실이의 메시지를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좋네요. 네. 뭔가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영화를 요즘에 되게 많이 봤는데 이만큼 이 영화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영화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비정전도 봤는데 내가 이제 이런 영화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 영화를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정말 많고 사람 수만큼 많고 그런데 이 영화 저한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오늘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제가 막 요즘에는 인터뷰에 너무 빠져있는 녹음 준비를 할 때 인터뷰에 좀 매몰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까도 그 감독 트리비아 얘기할 때 뭔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했나? 모르겠어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과 얘기해서 좋았고 오늘 찐노랑 씨가 나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